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로 마고소양이 나왔더라고요. 마고소양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박재상 선생의 보도직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마고나 삼신이나 다 북극성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이제 마고소양이라고 하는 뜻이 마고 할머니께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한 백성들의 등을 가려운 데를 잘 꺾어서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고소양을 누가 자영업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거 2019년에 무슨 운명적으로 마고의 역사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이 이제 문경 쪽인데요. 그 가면은 마성면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열의사 김영관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마성면입니다. 근데 1910년경에 일본 놈들이 거기를 강점을 하면서 마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마고성면이었거든요. 고자를, 시어머니 고자를 빼버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마고성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면 전체가 마고성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모산, 노고산, 삼신산, 할미산, 지리산, 노고단, 그 다음에 태백산 꼭대기 가면은 천재단이 있죠. 그게 원래 그 재단의 이름이 그 내력서에 보면 쓰여져 있습니다. 마고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자가 산마자고 고자가 쿠라고 해서 유럽 쪽으로 가면 신에 대응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마고나 삼신이나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거 둘 다 북극성을 합니다. 우주의 절대자. 그래서 마고 소양이 2019년도에 사자성어로 이렇게 된 걸로 보면은 올해는 마고의 역사가 세상으로 드러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 지구상에서 마고의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은 오로지 저밖에 없다는 사실도 슬프지만 박수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고님께서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왕의 천문요초 동방청룡에 대해서는 지난 2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방현무 7수 중에 두수, 우수, 여수 3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저번 주까지 한 것이 바로 동방창룡 각항저방신미기를 했고, 오늘은 기술을 경계로 두우여허위실벽이라고 하는 북방현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문요초는 세종대왕의 명으로 이순지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장영실은 천문관측 또는 각종 기구를 만들고, 이순지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천문서적들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정리한 책이다. 우리 역사상 정부에서 쓴 천문과 관련된 책은 조선 500년 동안 바로 세종대왕 때 나온 이 천문요초 하나밖에 없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천가라든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제어를 했습니다. 원문하고 첫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좌가 끝나게 되면은 전문적인 전문 강좌를 제가 다시 심화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지금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초보 강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이렇게 원본 읽어보면 머리가 복잡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미원, 회비원, 천시원, 삼원과 동방칠수에 대해서는 강의를 다 했고, 오늘은 북방현무 7수 중에 두수, 우수, 여수와 관련돼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미원을 중심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우주를 자축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운행시키는데, 그 중간에 지방장관 28수가 우주를 구획을 지어서 통치를 하는데, 통치하는 범위가 왜 이렇게 다 다르냐? 그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했더니만 저번 주에 초 선생님이 답변을 주셨죠. 이 별자리의 크기, 그 별이 점유하고 있는 크기에 담당하는 넓이, 이것으로 정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28수를 강의하기 전에 이제 올해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원래는 우리는 이제 설날 기준으로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공히 사용하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생일 한 해를 시작하는 선물로 제가 본명일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일은 근본 본자의 밝은 명자입니다. 이 본명일은 하늘에 북극성의 명을 받아서 우주를 운행하는 힘의 실체인 북두칠성께서 음력 2월 20일, 3월 3일, 5월 20일, 6월 8일, 8월 27일, 9월 18일 왜 이날로 정해졌는지는 모릅니다. 자미원에 있는 저 칠성신이 지구로 내려와서 이때 가장 좀 강의 중입니다. 네, 좀 강의 중이라서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모형 전화라도 제가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칠성신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내려와서 그때 지극정성으로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보고 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원을 100% 다 들어줬다고 하는 날입니다. 까먹지 말고 딱 기록하셨다가 전날 그냥 구름 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골복 아닙니까? 음력. 그래서 제가 사실은 12월 31일, 그러니까 1월 1일 새벽 1시 정도에 그래도 12시 넘기는 거는 봐야 되지 않냐 하고 하늘을 봤는데 북두칠성 크기가 고향에 한 5배 정도 더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요만했거든요. 근데 거의 하늘을 한 3분의 1 정도 덮을 정도로 가까이 딱 다가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이거 좀 신비롭다 얘기를 했더니만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술이 채가지고 크게 보인 거 아닌가? 근데 굉장히 크게 커져 있어요. 북두칠성이 지금. 그 시간은 없나요? 진짜로. 예? 시간. 날짜의 시간. 근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1시부터 3시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11시부터 뭐 1시까지는 이렇게 뭐 공존하는 시기고 1시부터 3시까지는 뭐 창문이 열려있는 시기고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제사 지낼 때 옛날에 12시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예.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빌지 마세요. 그러면 저 자식 어떤 거를 들어줘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중요한 거 추려가지고 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로 2019년도를 맞아 선물로 제가 드렸습니다.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요. 네. 별이 잘 보이는 날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 기도를 할 때,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정한수를 떠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이 이치라 그랬죠. 은하수를 타고 33개의 별자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걸 안내하는 것이 거북이요 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밀키웨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수가 하얀 색깔이다. 하얀 소복을 입고 하얀 사기 그릇에다가 물 한 그릇만 딱 뜨지. 그건 뭐냐? 바로 하늘에 은하수를 얘기하는 거다. 서양의 요단강, 동양의 황천강. 그 꼭대기에 가서 만나는 분이 자미원 북극오성에 있는 천추별 북극성과 마고삼신린강, 그것을 보조하는 북두 칠성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얀 소복에 하얀 사기 그릇에 하얀 그릇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북쪽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되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날을 본명일 날 잡아서 하면은 더욱더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28수 중앙에는 북극성이 자미원을 다스리고, 이게 황제라고 얘기를 하죠. 동방에는 창룡, 청제가 다스리고, 남방에는 주작, 적제가 다스리고, 서방에는 백호, 백제가 다스리고, 북방에는 현무, 흑제가 다스린다. 그래서 이 색깔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오방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방색은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천문의 얘기라고. 응?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는 자미원 별자리는 만물을 조화시키려는 토의 기운이 강하고, 동방에는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목 기운이 강하고, 남방에는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피우는 화 기운이 강하고, 서방에는 만물을 단단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금 기운이 강하며, 북방에는 만물을 감추고 저장하는 수 기운이 강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28수 중에 오늘은 북방 현무 두우 여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현무 7수 바로 직전에 동방 창룡이 있었죠. 그 경계가 되는 별이 바로 기수였습니다. 기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 강의 때 기수가 뭡니까? 키라 그랬죠. 킨다고 그러잖아요. 바람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람에 날려서 곡식을 털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북방 현무 별자리의 제 첫 번째 별자리인 두성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두성은 남도육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도육성은 인간의 탄생을 관장을 하고, 북두칠성은 인간의 죽음을 관장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바로 남도육성이 여기가 나옵니다. 저 신장 위구르 자치조 투르판 분지에서 나왔던 복희 여화도에 보면은 제일 남쪽에 남도육성이 그려져 있죠. 그 복희 여화도 주변에 보면 거기 다 별자리로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칠수 두우여허위실병, 요 칠수 중에 요 세 개의 별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께서 또는 할머니께서 자식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가르쳤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식의 호흡법이었고 숨을 고르게 하는 거이고, 두 번째 가르쳐준 게 바로 저 별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옛날 초가집에
저녁에 하늘 쳐다보면 별이 쏟아지듯이 밝았습니다. 작업하면서 이 별자리를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제 강제로 자식에게 다 가르쳤다고 28수를. 내용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름을 다 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섭이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북방 칠수는 두, 여허, 위실, 벽수로 7개, 25개의 별에 60개 별자리에 384개의 별이 있습니다. 25개로 구분이 되고 60개의 별자리이면서 384개의 별이 있는데, 두는 거북과 뱀의 엉킴의 상징이고 하늘의 사당 뭐 이런 거를 주관을 하고, 오는 견우성입니다. 견우성이 나오면 뭐가 당연히 따라 나오겠습니까? 직녀가 나오죠. 견우와 직녀 사이에 뭐가 지나갑니까? 은하수가 지나가죠. 아까 보여드린 그 은하수가 견우성과 직녀성 사이를 딱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7월 칠성날 오잡결을 놓고 1년에 한 번씩 만났다고 하는 그 은하수가 바로 요 별자리를 싹 관통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견우성은 뱀으로 희생과 관량, 그 다음에 여는 수녀로 거북이, 작은 창고 혼인시중 드는 여자, 허는 거북이, 묘담과 제사, 죽음에 관한 것, 위수는 뱀, 하늘의 곡간, 실은 발령, 천자의 궁실, 태명, 그 다음에 벽은 규령으로 뭐 도서관, 토막공사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현무는 죽음, 뭐 수축공사, 뭐 저장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 별자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시면은 요 천구 이상에 요거 두, 여, 위, 실, 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수와 오수 사이는 황도가 관통을 하고 있고, 황도가 관통을 하고 있고, 두수 외에는 전부 다 황도 위에 이렇게 별자리가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천구의 적도라고 얘기를 했죠. 황도와 천구 적도 사이에 28수가 사방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 지방 장관들이 우주를 28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요 두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기 천구이 나오셔가지고 28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딱 보셔야 돼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주의 창제주의자,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북극성은 요 바로 꼭대기, 여기에 북극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입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28수가 권력을 28개로 나눠가지고 황도와 요 천구의 적도, 요 사이를 28곳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저것을 네 구역으로 나눠서 동방창룡, 북방현무라고 하는데, 북방현무 중에 제가 3개 별자리를 오늘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요 두, 여허, 위실벽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북방현무의 두는 궁수자리, 우는 염소자리, 여는 물병자리, 허도, 위도 물병자리, 실과 벽도, 벽은 페가수스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동방별자리와 서양별자리를 이렇게 상호 비교해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위치가 어딘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북극성입니다. 작은 굼자리, 꼬리별, 동양에서는 북극오석의 끝별, 천추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보시면은 여기 공수자리 두, 우, 여, 허, 위, 실, 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페가수스, 여기 물병자리, 여기 염소자리, 뿔. 근데 요거는 저 공수자리, 요 활을 쏘는 시위 당기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자가 10이 딱 당기는 그 부분이죠. 그 기수 자리가 요 화살 촉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서양 별자리의 두수 자리는 공수 자리에 활을 당길 때 이 선 부분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두 번째, 우는 바로 여기 염소 자리인데, 양이 아니라 염소 자리, 염소의 뿔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다음 세 번째, 이게 물을 쏟는 그런 형상이죠. 물병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여수는 물병 자리의 끝, 손, 끝. 그 다음에 어깨 부분, 허. 이게 왼쪽이죠. 오른쪽 어깨 부분이 위. 여기 세 개 별자리가 바로 나란히 물병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페가수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날개가 달린 말 같죠. 여기에 날개 시작하는 부분과 날개 부분, 이걸 실벽. 이렇게 해서 북방 7개 자리 분련의 두, 여허, 위실벽이 공수 자리. 여기 염소 자리, 물병 자리, 그 다음에 페가수스 자리. 그래서 서양의 그 별자리 핸드폰이나 PC나 모든 것을 별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서양 별자리로 나옵니다. 그때 북방 칠수는 이러한 위치에 별자리가 위치해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북방 현무의 별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수, 첫 번째가 두수입니다. 첫 번째 두수. 그리고 남도 육성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수는 6개의 별로 이루어졌으며 주천도수 중에 26과 4분의 1도를 맡고 있으며 정수와 마주보고 있으며, 이 두수가 딱 맞은편으로 보면 여기 정수와 마주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황도궁 중에 마갈궁에 해당하고 축의 방향에 있으며 오나라에 해당한다. 마갈궁, 여기 성기 분야에 해당하며 두수의 11도와 여수의 7도까지를 말한다. 중국을 12주로 나누면 양주에 해당하고 중국의 오나라와 월나라에 해당한다. 마갈궁을 마갈궁 또는 마갈궁이라고도 한다. 여기 양주. 양주는 어디입니까? 중국에 따지면 양주는 바로 이 상해에 있는 지역,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양주. 그렇죠. 두수가 어디가? 여기네. 네. 근데 두가 어디로 갔지? 여기. 8번이 여기 있구나. 양주 지역을 얘기하는데 왜 두가 여기 가 있지? 두는 여기 있고 나머지는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나요? 28수의 배당에 대해서는 누가 왜 저렇게 배당했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수를 우리나라 지역에 배당하면 경북에서는 해동, 사천군, 곤양, 산청군 요런 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칠곡, 창녕, 성주, 우리나라의 두수 여기 요 밑으로 내려가 있죠. 두, 우, 여, 허, 위, 실, 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서경덕 선생이 나누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거를 배치를 한 건지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참고로만. 근데 왜 주로 남쪽에 있을까요? 글쎄 그게 뭐야? 북방변인데 왜 동남아로 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옛날의 개념인, 그러니까 북극성에서 내려다 본 방위 개념으로 보면은 북쪽이 남쪽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반대로. 반대로 돼 있어요. 그게 부찰천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개념. 그래서 왜냐면 저희 남도 육성은 보면은
이름도 남도육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을 얻은 게 아니니까 나중에 연구가 되면 더 답을 하도록 할게요. 두는 하늘의 사당인데 하늘의 깃털이라고도 부른다. 오성이 그 가운데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오성이 어떻게 이렇게 황도를 따라서, 이거 태양이 다니는 길이죠. 거기를 도수를 관통해서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해와 달이 지나가는 바른 길이니 성상 또는 태제의 자리가 된다. 정사의 마땅함을 잘 헤아려 처리하고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포상하고 첨가하여 벼슬과 녹봉을 준다. 또 병사를 주관하며 수명의 기한을 관리한다. 태제라고 하던 은나라 시대 체급의 6태 중에서도 어떤 거로 성상의 역할을 위치에 있었던 것. 그래서 북방 칠수의 하나인 두는 주로 생명의 태어남과 건강을 관장하고, 그래서 남도육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현생에 있어서 태어남과 건강. 자미원에 있는 북두는 생명의 마침을 주관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중에 연세가 많이 되셔서 건강이 약해지고 했을 때 그 수명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북두 칠성신에게 빌었다고 이렇게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남도는 6개의 종석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 나머지 별들은 남도육성이 두성이 거느리고 있는 부속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남도육성. 황도 밖으로 벗어나 있죠. 그리고 요 두, 우, 여, 위, 실병. 갈수록 요 황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북극성은 고정되어 있지만 북두 칠성에 하루에 한 번씩 우주를 이렇게 운행을 시키는데 요 우주를 28구역으로 나누어서 각항, 저방, 심, 미, 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우, 여, 허, 위, 실, 벽 이렇게 돌아가는데 황도와 태양에 다니는 황도와 천구의 적도 요 사이를 28구역으로 나누어서 28명의 지방 장관들이 우주를 통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자지도는 바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천자의 일에 있어서 남도로서 점을 칠 때에 별점을 치는 겁니다. 천문요천은 세종대왕께서 별점을 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단순한 천문학 책이 아닙니다. 남도육성이 크게 밝으면 인간과 신하가 한마음이 되고 천하가 합평해지며 벼슬과 녹봉이 제대로 행해지나 별빛에 까끌하기가 일면서 뿔처럼 솟고 움직이며 흔들리면 천자에게 근심이 생기며 또한 병난이 일어난다. 하여간 별이 이렇게 막 까끌까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 요 남도육성이 자리를 옮기면 신하를 쫓아내게 되고 일월과 오성이 거꾸로 들어오면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진다. 요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렇게 가다가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진다. 폐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작고 어두우면 재산을 피하고 결국 죽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남도육성의 관측을 해서 뭐 짧게는 2000년, 길게는 5000년, 더 길게는 10,000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있었을 때 이 땅에, 우리의 땅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내가 볼 때 통계학을 내서 기록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것을
하늘이 내려주는 징후라고 생각을 해서 왕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써져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사례도 제가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변! 요 위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변은 립성의 위에 있는데 9개의 주홍색 별로 세 별씩 짝을 져서 세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주홍색깔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변은 시정을 만든 관리의 장이 된다. 주로 시장에서 물건을 널어놓고 품목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니 시장에 진귀한 보배를 주관한다. 밝고 성대해지면 만물이 번창하고, 밝지 않거나 해성 또는 객성, 떠돌이 별이 범하면 곡식을 비롯한 물건에 풍기 현상이 일어나며 오래 머무르면 재수의 무리가 병난을 일으킨다. 황계, 화는 시장의 담이고 개는 시장의 대문이다. 그래서 저자의 담과 문이란 뜻으로 시정의 거리 또는 도로를 말한다. 적기는 사고 파는 곡식이 값이 비싸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천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립. 이 립성에 하나 둘 셋 요 쌍둥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립은 항도상에 있는 별로 이렇게 요 도수 중에 요 항도와 겹쳐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항도상에 있는 곳, 태양이 다니는 길상에 있는 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수도의 관문이 된다. 근성과 두성의 사이는 치료가 다니는 길에, 치료는 제가 말씀드렸죠. 1월, 화수목금토. 그 칠정을 얘기합니다. 일이 꾸미는 것이 되고 하늘의 복이 되며 하늘의 말이 된 천마가 된다. 동요하면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달모리가 지면 교룡이 나타나며 말과 소의 질병이 된다. 제가 그랬죠. 28수의 별의 역할들이 다 인간이 사는 지구의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과 짐승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점을 칠 때 소나 말, 이거와 관련된 가장 관련성 있는 별자리가 바로 이 두수입니다. 두수. 뒤로 가면 우, 그 다음에 북방현무 7수에 다 말과 소에 관련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월식이 일어나고 오성이 범하여 머무르면 대신이 서로 참언을 하고 신하가 임금을 제거하러 일을 꾸민다. 여기 여기에서 월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성이 요렇게 들어왔다가 하루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순행을 하다가 역행하다 정지하다가 다시 순행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때 딱 멈춰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용로나 수로가 불통되고 큰 물난리가 있게 된다. 립은 6개의 주홍색 별로 2개 위쪽에 있다. 여기 위에 있죠. 별, 이거는 자라, 물에 사는 충이 된다. 별은 2의 아래에 14개의 주홍색 별이 원을 이루마 있다. 여기에 다른 별이 머무르면 나라에 국상이 물러나고 물난리가 일어나며 화성이 머무르면 가뭄이 된다. 하여튼 이 남도 육성과 관련된 지역에는 물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과 소, 인간이 기르는 가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내용이 나옵니다. 청계, 이거 청계는 동방창룡 7수 중에 기수, 키는 바람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요거와 정치는 게 같습니다. 청계는 립의 뒤쪽에 2개의 검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검은색 별로.
천근에 백성의 운을 주관하는 별로 기후와 때를 관장한다. 금성 또는 화성이 머무르거나 들어오면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기를 기억하시라고, 이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기는 후궁을 주관하니 황후와 비의 자리를 뜻한다. 천계라고도 부르는데 팔풍을 8가지 바람을 주관해서 1월성이 머무는 곳에 바람이 일어남을 맞는다. 또한 구설을 주관하고 변방부족을 주관한다. 변방의 부족이 침공하려고 할 때면 먼저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이거는 저번 주 강의 시간에 있는 자료니까 그냥 읽으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따가 저기 인쇄를 해서 가시면 돼요. 주육에서는 바람을 뜻하는 성계를 닭이라고 하는데, 닭은 바람과 같이 안으로 파고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풍량계에 닭을 상징물로 올려놓는 풍속도 도처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바람 방향제 하는데 거기 보면 닭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팔풍은 팔방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은 8군데의 바람이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저번 시간에 부주풍을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빼먹었다라고 그래서 집어넣었고요. 풍속통이라고 하는 책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것이 기성이다. 키라고 합니다. 기성이 키를 까부르고 드날리니 능히 바람의 기운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3월 3일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어머니, 할머니, 정주 할머니까지 저는 어려서 하고 계셨는데 3월 3일날이 되면은 전부 다 여성들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마고 삼신 할머니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북하고 장구를 다 들고 저 키를 다 뒤집어 쓰고 한 곳에 모였어요. 그 이름이 무릉도원이에요. 지금도 마을 이름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계곡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은 거기 다 모여서 하루 종일 그냥 막 진달래 하전 부쳐 먹고 그때 술도 한 잔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행사가 하루 종일 노시다가 돌아올 때 거기 이제 그 앞에 천 이름이 왕릉 아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키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확 뿌리면서 뭐라고 막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 돌아가셨지만. 내가 이제 28수를 보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키. 일성과 월성이 동벽과 익수, 진수에 있을 때 바람이 일어난다. 요 기수가 크게 밟고 일직선으로 걷으면 오곡이 잘 성숙하고 임금과 신하 간의 참소와 이간질이 없어진다. 어둡고 성기면 임금이 없는 난세가 벌어지고 오곡이 개하게 되며 변방의 부족이 복종하지 않는다. 기수가 안으로 모이고 미세하게 되면 천하의 근심이 있게 되고 이렇게 별이 이렇게 이렇게 오그라든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면 변방 부족이 사신으로 오게 된다. 자리를 옮기면 백성이 요란하게 되고 만약에 기가 은하수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에 큰 재앙이 생기고 이게 은하수에 좀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인육을 먹게 된다.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얘기죠. 뭐 하여튼 홍수가 져가지고 먹을 거 싹 사라지든지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흉년에 들든지 그런 얘기겠죠. 달무리가 지거나 금성 또는 화성이 범하는 병난이 일어나고 유성이 범하면 대신이 반란을 일으킨다. 요 이제 목저하고 강은 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기에 딸린 별이니까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략. 천략은 두의 자루 남쪽에 짙은 누런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천략은 백성의 운을 주관하는 별로 하늘의 자물쇠라는 뜻이니 관문의 문단석을 주관한다. 밝으면 길하고 어두우면 흉하다. 간단하죠. 이제 구국 이렇게 되어 있는 별입니다. 4개의 짙은 검은색 오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로 이루어졌으며 천개 아래에 있다.
구국은 중국 병방의 선비 오한 옥절을 관장하니 밝으면 병방의 부족들이 흥계하여 중국으로 쳐들어온다. 금성 또는 화성이 범하에 머무르면 병방의 부족들에게 변란이 일어난다. 태백성이 역해서 서쪽으로 진행하여 머무르면 그 해당하는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면 이 태백성은 뭡니까? 금성입니다. 객성이 범해서 머무르면 큰 도적이 생겨나고 그 해당하는 나라의 왕이 중국에 내주어야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된다. 그 다른 영대 비원이라는 곳엔 화성이 머무르면 동이 또는 옥저에 병난이 일어나고 금성이 머무르면 선비오한의 땅에 병난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뭐 선비오한이라 그러면 지금은 요 만주 일대를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요거를 다 총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북방에 평로의 땅이 있었던 것. 요거는 어떻게 보면 북방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별자리다. 천년은 10개의 노란색별로 이런 별의 왼쪽에 있다. 천년 여기 있죠. 이렇게. 논밭에 물을 대고 사람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물을 얻는 등 관계를 관장한다. 또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나 자라 또는 폐류를 등을 주관한다. 화성이 머무르면 큰 가뭄이 생기고 수성이 머무르면 큰 홍수가 발생한다. 남도 육성의 부속별들은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한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 별로 되어 있죠. 두 개의 개 앞에 있는데 두 개의 검은색 별로 되어 있다. 개는 주로 도덕을 지키기 위해 짓는 일과 간사한 무리의 준칙을 받는 일을 맡는다. 일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면 큰 재앙이 일어난다. 뭐 지킬 걸 못 지키니까 뭐 도둑놈이 더 오른지 그렇겠죠. 농장이 요 하나 있죠. 이게 농가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농장에는 백성의 운을 주관하는 별로 농사의 경험이 많은 나이든 농사꾼을 뜻하는 말이다. 농사 짓는 일 또는 농사를 선도하여 장려하는 관리를 주관한다. 밝으면 풍년이 들고 어두우면 백성이 직업을 잃게 되며 자리를 옮기면 기근이 된다. 이 농사 짓는 백성들하고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별이다. 객성 또는 해성이 머무르면 백성이 농사 짓는 때를 잃게 되어 농토가 황폐하게 되고 기근이 된다. 근데 그게 별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뭐가 머물고 말고 할 게 있네요. 딱 붙어서. 이런 거는 들어오는 거고, 이런 거 한 개 있는 거는 붙는 걸 얘기합니다. 붙는 거. 오늘 제가 붙는 거를 또 1월달에 일어나는 흉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녹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혹세무민으로 잡혀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여허 미실별. 제가 2019년도 1월달 별자리는 제가 다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한반도를 관통하는 별자리 움직임 두 개가 1월 22일인가 그냥 한반도 상공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 강의했는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두 개 별자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